항상 한 여자를 위해서 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네. 그 새침하게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새치해 보이는데? 그래서 촬영하면서 그렇게 질투를 했구나. 지도 같은 건 안 했고요. 안녕하세요. 싱글즈 편집장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히든 페이스의 주인공 승승원, 조여정, 박지현 씨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히든 페이스 질문을 먼저 할게요. 지금 박지현 씨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막내로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세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스포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큰 스크린으로 극장에서 보셔야겠다고 생각이 너무 듭니다.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영화 원작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히든 페이스의 캐스팅이 찰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내가 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원작 속의 역할은 사실 갇혀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각색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주보다는 여정 언니가 맡으신 수연의 역할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미주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그렇게 질투를 했구나. 농담입니다. 네. 난 몰랐어요. 이 얘기는 처음 들어서. 성수원 씨를 두고 질투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도 같은 건 안 했고요. 저는 일부러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봤거든요, 원작을. 스타일이 다 다른 건데 영향을 받을까봐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봤어서 아 정말 우리 영화가 각색이 좀 많이 됐구나. 조여정 씨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갇혀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나 외적인 변화가 좀 많은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하셨던 게 있는지.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다이어트? 맞아. 그때 막 시간이 흐를수록 좀 초췌해지고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그때 막 굉장히 다이어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뭐 효과적이진 못했는데 근데 오히려 준비할 거라기보다는 그 세트장 안에서 그걸 이제 완전히 믿어야 되니까 세트장 안에서의 연기 자체가 그냥 좀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뭔가를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좀 각오는 했지만 힘드네 이렇게 맞아. 각오는 했지만 진짜 힘드네 이러면서 감정을 막 폭발해야 되고. 네,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찍을 때.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욕망?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이 성진이란 캐릭터는 애써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 현실에 또 타협하고 또 그 목표를 또 쫓아가기 위해서 여정이를 택하지만 또 인간의 또 이 항상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정의 후배인 미주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 세 사람의 이 관계가 파국으로 이제 치닫는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충격적이고 해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겠다. 그리고 성진이란 캐릭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할 만한 캐릭터 제가 봤을 때 저는 별로다 얘. 남자로서 배우로서 근데 연기하기는 너무나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고 재밌었어요. 예. 아니 원래 성수원 씨가 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네. 뭐 실제로 그런 거 정말. 네, 실제로도 그렇고 항상 그러다가 여정이랑 했던 역할 두 역할이 항상 딴 여자를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실제 저랑 너무 달라서 좀 어려웠어요. 연기하기가 정말 너무 달라서 어려우셨다는 성수원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좀 드렸어요. 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게 제일 어려웠어. 난 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근데 정말 한마디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세 분 중에. 뭐뭐다 이렇게. 성수원 씨가 응.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꼰대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인정하는 거. 아니요, 근데 저 촬영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후배들이 형 꼰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진정한 꼰대들한테 그런 말을 못 해요. 맞아 그래? 맞아. 그런 건가? 그치.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너무 웃긴다. 뭘 얘기하면
요즘 누가 그래 형.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잘 플레이 촬영할 때도 현장에서 보고 그런가? 요즘 애들이 생각이 좀 다른가? 갑자기 그래서 아까 그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하지? 멋진 말이 없을까 막 생각했는데 꼰대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여정 씨는 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이는 모습과 거의 모든 게 정반대.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새침하게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새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난 성격은 새침하지 않아. 농담이야. 새침할 것 같고, 맞아. 되게 차가울 까찡, 것 차도녀. 나 전혀 안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있죠. 뭐라고 표현하기가. 근데 그 모든 면에서 좀 그래요. 의외인데 이런 게 많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그 인간 조여정으로 봤을 땐 사실은 되게 의외로 허당이고 몸개그도 잘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털털하다기보다 그냥 소탈한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어땠어요? 촬영 현장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전혀 깍쟁이나 그렇게 안 보이고 되게 편했고 따뜻했고. 보기 전 이미지도? 네. 원래 이미지. 원래 이미지도. 그래. 반대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언니랑 반대면은 나쁜 사람이라는 건가? 약간 아니 이런 나쁜 사람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접해보면 이 친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멋져요, 여정이. 쟤는 성격이나 이런 게 더 멋지다. 그런 표현. 지연이도 되게 차가울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나 숫기도 없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되게 저는 소위 좀 오히려 더 차가울 줄 알았어요. 뭐 여정이 성격이 아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막내 같고 말랑말랑.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의외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 중에 우리 지연 씨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했어요. 딱히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아직 안 오지 않았을까. 역시 송승헌 씨는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데뷔작 남자 셋 여자 셋이라고 하셨네요. 그쵸. 인생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막 그때 좀 그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알아보고. 주연이는 그럼 데뷔한 게 그 정도는 아니었어? 너의 인생이? 네,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데뷔 이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배우를 시작한 준비를 거 하고 자체가? 연기를 어쨌건 연기자가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에 오디션도 여러 번 보고 하다가 과정을 이제 거쳤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여정 씨는 어떻게?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가보다 하다가 한 30대? 저는 30대부터다라고 적었는데 뭔가 그때부터 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로서의 인생이. 그래서 그때가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송승헌 씨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해. 오빠 건 다 궁금해. 아니 언젠가 나는 꼭 예쁜 딸아이 아빠가 되고 싶다. 이건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송승헌 씨는 딸을 낳기만 하면 예쁠 거예요. 맞아. 맞아. 원래 딸은 아빠 닮으니까. 맞아. 아니 어제 어떤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선배 형이 핸드폰을 봤더니 딸내미 이제 사진을 이쁘지 않냐?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결혼한 나이도 됐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또 친구들이 선배들 많이 하고 또 애기들도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부러웠어요. 유독 어제 저녁에. 그래서 갑자기 아까 적을 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자서전으로 쓴다면 지금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 일단 여정 씨는 4번째 페이지다.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는 4번째 챕터 정도로 그냥 4번째라고 쓴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해요, 40대니까. 10대 하나씩 페이지가 늘어나는군요. 네, 그렇게 끊는다면 40대. 지연 씨는 챕터 1의 마지막 페이지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챕터 1의 마지막 페이지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설명해 주셔도 돼요. 난 알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제가 이 꿈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서 나 요만큼 했어.
그래 잘했네. 요 정도? 요 느낌인 것 같아. 나 요만큼 했다? 요 느낌? 그럼 이제 챕터가 하나 넘어갈 것 같은. 네, 이제야 기분? 한 챕터 넘겨서 이제 막 한 책에 약간 처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챕터를 시작해서 그 책을 펼치기 시작한 느낌? 송승헌 못 씨는 바꿔. 재밌어. 정말 심플해요, 이번에도. 응. 중간이다. 아쉽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직 표지다.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마인드로 데뷔 때로 돌아가면 20대로 갔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혹은 더 괜찮은 놈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넌 좋겠다. 난 그게 뭐가 좋다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젊고 20대, 10대 그 선배들이 말하는 좋다가 좋다. 너 진짜 그 예쁘다. 그걸 못 느꼈거든요. 왜 저러시나 그냥. 근데 저가 이제 그 나이가 돼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 나이를 들어야 뭔가 느끼고 또 예전에는 어렸을 때 뭐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꿈이 이렇고 이거보다 요즘에는 진짜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루하루 진짜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 내 좋아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최고로 즐겁게 보내는 게 큰 욕심보다는 진짜 행복 이 단어가 뭔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건 내 인생에서건.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요즘에 해보게 됐어요. 예. 근데 저도 뭐 여정 씨랑 저랑 이제 좀 같은 연배인데 그냥 갈수록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네. 맞아요. 저기 독불장군 없고 다 그냥 진짜 두루두루 좋게 다양하게 일을 살다가 다시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케이스 너무 너무 좋죠. 그때 또 하고 찍어주셔야 돼요. 네. 아이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1월호 많은 사랑과 부탁드리고 영화 히든 페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떡순이, 우리 떡순이.